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무엇이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취업생 여러분도 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기보다 자신의 의지를 잘 펼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사정에 밝고 봉사 의지가 강한 시민 및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용인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용인시는 금년 말까지 수지구 성복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합니다. 용인시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용인시 의회를 찾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지난 9월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인시도 지역 내 23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판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용인시가 제1회 용인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11월 5일 개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 내가 지킨다. 용인 시민과 민간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용인시 자율방재단이 안전도시 용인을 위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23일 문화복지 행정타운에서 서정석 용인시장과 지희천 자율방재단장을 비롯 관계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4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봉사 인명 구조반, 건설 기계 복구반 등 총 9개 반 340명으로 운영 조직 정비를 완료한 뒤 향후 용인시 재난 예방, 대응, 복구의 전 분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 홍보와 단원 교육 등을 통해서 재난 사전 예방과 유사시 출동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발대식은 지역의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방재단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서정석 용인시장은 시민 자율방재단 출범을 축하하고 재난 사전 예방은 물론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의 출범을 81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 시민 자율방재단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방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금년 말까지 설치해 탄천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용인시가 수지구 풍덕천 사거리에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 이르는 성복천변에 길이 920m, 폭 4.5m 규모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금년 내로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면 인접한 탄천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 및 보행자 이동이 편리하도록 공사구간 양 끝자락에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목재형 소교량도 함께 설치합니다. 좋죠. 이쪽에서 분당 그쪽으로 다 생기는데 성북천까지 생기면은 다니기도 여가 시간 이용해서 다니기도 참 너무 편리하고 좋죠. 산책하는 겸사. 하천 환경은 도시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하천 고수 부진의 자전거 도로와 같은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성북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 9월 성복천과 연결된 기흥구 보정동 일원의 기존 탄천변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 휴게시설, 화장실 등을 신규 설치하고 돌계단, 나무 식재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설들을 보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죽전동 탄천공원에 금년 말까지 경관 교량을 추가 설치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인시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용인시 의회를 찾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22일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 의회에 설명하고 협조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정률이 60%가량 진행 중인 용인시 하수 처리시설 민간 투자 사업과 용인 경량 전철 건설 사업을 비롯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2010 용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기흥 호수공원 및 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5개 현안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진 하수도 사업소장은 수지 등 12개 하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이 국비 지원이 원활치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민간 자본을 우선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지원되는 국비로 민간 투자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국 및 건설사업단 소관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고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협조와 대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김 의원님 말씀대로 원용지례도 지정해 놓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용도 변경하고 이런 절차 밟을 적에 그거는 추가로다가 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비롯 전문기관 및 관련 시민단체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처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와 지방행정사무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온 동사무소 명칭이 새로운 기능에 걸맞는 동주민센터로 변경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지난 9월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인시도 지역 내 23개 동사무소 명칭을 10월 중 모두 바꾸는 등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은 금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새로 변경된 주민센터는 부르기 쉽고 주민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국민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명칭 선정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사무소 현판 교체와 함께 유도 간판도 올해 안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센터가 기존 동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와 혼동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도 자율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사랑방 또는 자치모임방 등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용인시가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1회 용인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용인시는 제1회 용인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11월 5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시대 희망 농업을 주제로 용인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관련 단체를 위로 격려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농축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장기자랑, 먹거리 장터 및 체험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인시 특산품인 쌀, 채소, 과일, 버섯을 비롯해 성산 한방포크, 한우람 등 농축산물 전시 판매 행사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모쪼록 금년 제1회 용인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농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 대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국가와 사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바로 기초노령연금인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자녀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규모가 기준에 의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재산만 있는 노인 단독 가구인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9,600만 원 이하, 노인부부 가구인 경우 1억 5,300만 원 이하이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 노인 가구인 경우 40만 원 이하, 노인부부 가구인 경우 64만 원 이하가 기준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이미 10월 15일부터 시작해 11월 16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연금 지급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외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2008년 4월 이후에 신청을 받아 2008년 7월 31일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연금 지급이 실시되면 노령 인구의 약 60% 정도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기초노령 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지급을 희망하시는 통장 사본, 또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전세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각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금융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청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자녀나 친지, 공자자 등의 대리 신청의 길도 열어놓았는데요.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최근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연금을 가로차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많고 적고 이렇게 연금을 주시니까 우선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내년 1월부터 시작해 전체 노령 인구의 60%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기초노령연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최대 8만 4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13만 4천 원에서 4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히 내 연금을 알아보려면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 1355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이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후 설계를 도와줄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국가의 발전과 또 자녀의 양육을 위해 힘써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는 작은 보답입니다. 여러분이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기초노령연금 11월 16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제2차 사랑배품이 나눔장터 개장 안내입니다. 11월 9일 기흥구청 맞은편 관곡공원에서 열리며 신분증과 돗자리, 쓰레기 봉투 등을 준비하시어 당일 현장에서 참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요 클래식 인비또가 11월 1일 용인시 여성회관에서 열립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하실 수 있으며 현장 1층 매표소에서도 평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매일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살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우리의 옛 임금들도 장수하기 위해서 웃음 내쉬를 옆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웃음 잃지 않는 우리 용인 시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한 주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